오늘 오전 서울 내곡동에 있는 수도 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까지 사고 경위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비군 훈련장인데 그중에서도 동원 예비군을 받던 사람입니다. 네.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면은 7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4년을 동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3년 동안 이제 동원 향토 예비군을 받죠. 자기 동네에서 그렇죠. 자기 동네를 지키는 임무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한 24살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또 2013년도에 전역을 했다고 하니까 동원 2년 차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어제 입소를 해서 내일까지 훈련을 받는 2박 3일간. 그런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데 이 동원 훈련장 52사단 동원 훈련장은 주로 송파구,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격 훈련을 오늘 오전에 하는데 네. 탄창을 지급받고 탄창은 미리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예. 사격을 하면 한 개 분대씩 들어가서 사로에 사선에 엎드립니다. 네. 엎드려 쏴를 해서 쏘기 때문에 엎드리고 총을 겨냥하고 있으면 조교가 와서 탄창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탄창을 결합하고 조교가 빠지죠. 빠지면 이제 명령에 따라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받고 앞으로 사격하지 않고 바로 뒤로 일어서서 일어섰는지 아니면 앉아서 쐈는지 아마 일어섰겠죠. 네. 그래서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뒤를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죠.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총알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것이 보통 이제 총이 네. 사슬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왜 묶여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동원 훈련과 네. 향토 예비군 훈련 또는 대학생들이 동원 훈련 대신 훈련소에 가서 단체로 그냥 하루 대학생들은 2박 3일 아니고 하루만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 받는 훈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루 받는 훈련에 가면은 아마 그 앵커께서도 그 훈련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이제 그 정신 교육이나 안보 교육 같은 거 좀 받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제시 훈련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리고 사격 훈련 한번 하고 퇴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총을 일일이 다 나누어줘서 그 총에다가 총알을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선에 고정된 어떤 고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슬을 연결을 해서 총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 앞으로만 볼 수 있게끔. 우리 혹시 실탄 사격장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그렇죠. 겁니다. 실탄 사격장에 가봐도 그 권총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뒤로 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예비군 훈련장에도 사슬로 이렇게 총구를 뒤로 향할 수 없게끔 묶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훈련은 동원 훈련이기 때문에 동원 훈련은 뭐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현역과 똑같은 분대에 배치가 되어서 현역과 똑같이 전쟁을 하는 게 동원 훈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총도 주지 않고 전투 기술을 가르칠 수 없죠. 그래서 입소하면 총을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 받은 총을 2박 3일간 관리를 하다가 퇴소할 때 돌려주죠. 네. 그 자기가 지급받은 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슬에 엮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탄창에 있는 총알의 개수가 될 텐데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10발 네. 그중에서 8발을 사용을 하고 한 발은 자신을 향해 사용을 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로 훈련을 할 때 0점 훈련 이제 사격을 0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냥 실사격이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뭐냐면은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발을 쏘아서 그 세 발이 세 발이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되겠죠. 크든 작든 어쨌든 삼각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삼각형이 어디에 주로 분포를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시력과 자기의 어떤 몸의 특성과 그 총의 그 겨냥틀과 맞추는 겁니다. 그 0점 사격이 있고 또는 그러면 내가 군 생활을 한 21개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을 가지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을 나에게 딱 맞춰야 된다. 네. 그럴 경우는 0점 사격이 필요하죠. 그러나 동원 훈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총을 반드시 자기 몸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기서 사격 훈련하는 것은 사격을 잘 하게끔 하는 훈련이 아니고 사격 기술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는 차원의 훈련이기 때문에 군 생활을 21개월 하고 불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면 또 잘합니다.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차원의 훈련이기 때문에 0점 사격하지 않고 바로 축소 사격이라고 해서 0점 사격과 똑같은 한 25m 거리에서 바로
9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9발 나눠줍니다. 예. 또 0점 사격이라 하더라도 3발 이렇게 해서 9발을 나눠주는데 지금 10발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9발을 나눠줘서 네. 8발을 쏘고 1발을 남겨서 자기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다. 총을 쏠 때마다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기가 또 9발이든 10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애초에 사로에 엎드려서 조교가 탄창을 갖다 주면 그 탄창을 삽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받자마자 바로 뒤를 돌아서 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로에 엎드리기 전에 뭔가 결심을 하고 있었던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상자가 자기 포함해서 5명이니까 네. 4명이 지금 중경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망자도 있고. 그러면 저는 한 4발을 쏘고 4발을 뭐 한 명에게 명중을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1발 가지고 자살을 했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표에 나온 것처럼 8발을 쏘고 나머지 1발로 자살을 했으면 이것은 세면서 한 것이죠. 뭐 지금 나온 거는 한 발을 그냥 우선 앞으로 0점 사격은 했답니다. 네. 하고 나서 나머지 7발을 쏘고 한 발로 자살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죠. 그럼 이제 1발을 0점 사격을 했으면 네. 그 0점 사격을 일단 총알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한 것이 될 것이고 아. 자 쐈으니까 총알이 나갑니다. 아 나가구나. 그러면 일어서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무슨 마음을 먹고 쐈는지 모르겠지만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쏠 때마다 지금 애초에 만약에 9발을 받았으면 1발 쐈으니까 8발 남아있어요. 그리고 7발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1발 남았습니다. 이거 쏘면은 자기가 자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스톱하고 자기가 자살했다.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정황을 놓고 보면. 그게 또 설사 10발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을 한 어떻게 보면 난사를 한 이 사람 자체가 관심사병이었다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입영 단계에서 네. 뭔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난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한 해에 입영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이 한 29만 명 됩니다. 지금 예. 현재. 과거에는 두세 명씩 형제들이 됐지만 지금은 한 가구 한 가족이자 그렇죠. 한 자녀가 한 명, 많죠. 네. 그런데 그중에 딸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가구에 한 명씩 입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대 가야 할 나이에 있는 사람 한 해에 29만 명밖에 안 돼요. 네. 그중에서 우리 현역 입영자가 한 51만 명 됩니다. 그러면은 29만 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추려서 현역을 보내고 예. 그게 지금 한 92% 됩니다. 그리고 또 의무경찰, 의무소방 뭐 이런 대체복무로도 가죠. 그러면 지금 한 97%가 군대를 가요. 그런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빼고 조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 해서 빼고 이렇게 하면 부대를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덜한 사람은 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죠. 문제는 좀 있는데 네. 부대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해서 그 관심사병을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예. A 등급이 되면 자살 위험군입니다.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던 사람, 뭐 네. 이런 사람들이 A 등급이에요. 그러면 A 등급이 되면 GOP 철책 경계 근무를 투입되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임병장 그렇죠. 총기단 사건, 그 임병장도 원래는 관심 A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GOP로 들어가기 전에 측정을 다시 했더니 좀 요즘 개선의 소지가 있더라 해서 B 등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돼서 B 등급이 GOP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죠.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도 B등급. B등급이었다 그래요. 예. 근데 GOP에 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마지막에 전역할 때 B등급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쭉 B등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OP에 들어갈 수 없었을 만큼 GOP는 A등급만 못 들어갑니다. B등급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네. 그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비군도 지금 300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유로 인해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그 대학생들은 동원을 지정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그냥 하루만 훈련하고 하루 하죠. 말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다 빠지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을 면탈을 해주면 면제를 해주면 예비군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 예비군 설치법에 군대에서 관심병사 현역에서 A등급이었다 B등급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예비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었던 B등급이었던 당연히 예비군에 지정이 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그 사람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과 네. 법과
현실과 제도와 여러 가지 괴리는 사실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보면 이제 예비군 훈련 가서 사고가 물론 총기 사고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하지만 사고가 많긴 많았죠. 여러 번 있었죠. 네. 1993년도에 155mm 포를 쏘다가 예. 그게 뭐 불발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서 한 20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4년도에는 M16 소총으로 쏴가지고 네. 그게 뭐 옆에 있던 사람이 한 명, 그 대학생 한 명이 죽었던 경우도 있고요. 대학생 예비군입니다. 예. 죽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총기 사고들은 그야말로 사고였습니다. 네.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총기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었다든지 뭐 또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든지 이를테면 2000년대에는 2007년도인가 무반동총이라고 106mm 전차를 공격하는 무반동총이라는 포가 있습니다. 네. 그 포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포가 발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사타구니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포탄이. 그거는 그야말로 사고죠.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예. 총을 가지고 동료 예비군을 사살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에 7월 달에 있었던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더불어서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은 현역에서 벌어졌던 이거와 똑같은 일이고 지금은 예비군 사회에서 벌어진 초유의 일이다.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예비군 훈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역시도 장교도 있고 현역 병사도 있어서 이 사격 훈련에 대해서는 통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다고 예비군 훈련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죠. 예비군 해체할 수도 없고 북한은 700만 명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300만 명의 예비군도 만약에 해체를 한다. 네. 현역병도 모자라는데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은 10년이나 군복무를 하는데 우리는 21개월 군복무하고 나와서 4년 동안만 동원에 지정되고 그 동원 훈련도 과거에는 일주일씩 받았는데 뭐 대선 한 번 거칠 때마다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2박 3일 합니다. 네. 2박 3일 중에서 달랑 9발 사격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전투력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유의 사건을 가지고 예비군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지금 사람이 일으킨 사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관리 부실 이런 거로 일으켜진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관심병사 지금 관심병사를 하지 않고 보호관심병사 뭐 배려병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상당히 심각한 중증을 가지고 그 제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복무 부적응으로 조기 제대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예비군에 지정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번에 또 하나 나왔던 얘기 중에 이 SNS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서 이 사고가 났음에도 훈련이 계속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당연하다라고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인정으로 보면은 매정하다라고 해야 되지만 네. 또 우리 국가를 수호해야 할 어떤 그 훈련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52사단에 배치된 이 그 동원 예비군 자원들은 1년에 단 2박 3일만 훈련을 하고 어제 입소를 해서 어제 하루 하고 오늘 오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는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 있는 다른 많은 예비군 훈련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기 서울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 지금 예비군 훈련 중단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까지 이 사람들을 훈련할 기회가 없죠. 그러면 전투력이 급감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 유지 차원에서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훈련하는가라고 보면 좀 매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수도 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 있었던 총기 사고에 대해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